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요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11월 13일 제1세미나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 동북아 평화연대, 한국외대 글로벌 컨텐츠 연구센터 공동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중국 동포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가 서울 북부 지역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2015년 중국 동포 및 이주민 등을 위한 생생정보가 제한동포교사협회 주관으로 한국 생활 적응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11월 한 달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일반 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리 및 재정 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 법령안을 2015년 11월 10일 공포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 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2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생계 유지 능력 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혈연적 지연적 유대 관계 및 가족 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 이민자 등의 간이 귀화 허가 신청자나 외국 국적 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 동포 자격 소지자는 정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도 총 귀화 허가 신청 14,333건 대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은 1,046건으로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귀화 시 기존의 3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이나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나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세무서장이 발급한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3일 제1세미나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 동북아 평화연대,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컨텐츠 연구센터 공동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중국 동포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연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컨텐츠 연구센터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 동포 이미지 관련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년 세대 2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 동포가 연루된 강력범죄 사건과 이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포들과의 화합이 필요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5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표회에서는 어원춘 사건과 같은 중국 동포가 연루된 3년간의 강력 사건들에 대한 방송 3사 중요 언론, 중국 동포 언론의 뉴스와 보도 조사하고 분석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영화와 예능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동포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외대 학생들과 중국 동포들이 만든 동포 이미지 관련 동영상 컨텐츠도 상영됐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동포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본 사업을 기획한 동북아 평화연대 김종헌 국장은 동포들에 대한 괴담과 소문 같은 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미디어는 그것을 소비하고 부추기고 하는 지금의 현상이 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확한 우리 모습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으며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본 발표회를 주최하게 된 신경민 의원은 중국 동포 70만 시대에 한국 사회가 성숙하게 중국 동포들을 받아줄 때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포들과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한 이번 사업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니터링단의 박연희 단장은 중국 동포는 중국에서 열심히 항일하고 열심히 나라를 세운 모범 민족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범죄자나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다며 동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당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법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 북부해바라기 센터가 삼육 서울병원에 개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센터는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 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장기 심리치료를 지원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서울 북부해바라기 센터는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 서울 북동부 지역의 피해자를 중점 지원합니다. 그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친 전문적인 장기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센터는 서울 지역 전체에서 단 한 곳뿐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고 특히 서울 북부 지역 피해자는 기존 4개 센터와의 물리적 거래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북부 권역의 피해자들도 위기 상황 시 센터를 적기에 이용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북부 해바라기 센터는 삼육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민숙 과장이 센터 소장을 맡아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필요시 원내 60여 명의 전문가가 치료를 지원합니다. 병원 측은 센터 설치를 위해 원내 약 340평방미터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성가족부는 설치비와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약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센터 내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료실, 상담실, 진술녹화실, 안정실, 심리치료실이 설치되고 여성경찰관,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됩니다.
한편 지난 4월 삼육서울병원과 함께 2015년 해바라기 센터 신규 설치 기관으로 선정된 김천제일병원 내에서도 해바라기 센터가 연내 추가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해바라기 센터야말로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서울 북부 해바라기 센터가 서울 북부 권역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과 치유의 그루터기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명섭 삼육서울병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삼육서울병원은 100여 년 전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의 공익사업 지원에 앞장서온 것으로 해바라기 센터야말로 병원의 설립 이념에 꼭 부합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년 중국 동포 및 이주민 등을 위한 생생정보가 제한동포교사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영등포구 행복학습국제센터에서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거주 중국 동포 및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진행했으며 내용은 한국의 의식주, 생활, 통신, 의료, 공공기관, 사례 발표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생활 적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화숙 생생정보 전문 강사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최근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최종 자료집을 출간했으며 현재 대림국제학원 한국어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7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한국생활 적응교육 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제한동포교사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올해 행사표어는 술자는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음주도 스마트 시대로 건강을 해치는 지나친 음주 대신 가벼운 술자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전문가들은 폭탄주 등을 즐겨 마시는 우리나라의 음주 습관을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7.25배 급증하는 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남성의 월간 퍼금률 53%, 고위험 음주율도 20.7%로 높아 음주 폐해 인식과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는 11월 1일에 전국 6개 도시에서 대학생 절주 동아리의 술자리 문화 내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절주 동아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 오적, 즉 음주 강권, 폭탄주, 원샷, 벌주, 사발주 내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서명과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국 대학교 절주 동아리는 캠퍼스 내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2007년 만들어져 현재 전국 94개의 대학교 내 절주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11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7회에 걸쳐 술자리 문화 내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11월 10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8회 11월 음주폐해 예방이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삼성그룹과 네이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 전달과 파랑새 포럼 참여단체들의 바람직한 술자리 문화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 서약식 및 절주 홍보대사 위촉식이 거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사패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바람직한 회식 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임직원 대상 교육활동을 전개해온 삼성그룹과 함께 인터넷 포털에서 주류광고 방송 시간을 자율 규제해 청소년의 주류광고 접촉을 줄이는 활동에 앞장선 네이버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KBS ETV 개그 콘서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말의 예스 노 팀 개그맨 김기리, 서태훈, 성필근, 김성원 씨를 절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바람직한 술자리 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음주문화 관련 언론 보도 주제 영상 상영 및 제8회 음주폐해 예방의 달 포스터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파랑새 포럼 페이스북과 연동해 건전 음주를 위한 초성 퀴즈와 바람직한 회식 문화 공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전국 지하철 영상 광고 송출, 알코올 세미나, 전국 절주 동아리와 보건소 연계 캠페인, 건전 음주, 퍼포먼스 등 한 달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음을 유발하는 잘못된 음주 문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매년 음주 폐해로 인한 질병과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 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주간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